자, 시사건건 3부 시작합니다. 자, 3부에서는 일단 가리님이 자유한국당 대표 당 대표 이제 전당대회 하잖아요. 네. 요거 누가 될 것인가? 요거 이제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홍준표, 오세훈, 황교안, 김진태. 아우 화려해. 정말 화려해. 흥행 참. 자 누가 될 것인가? 이거 자한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다음번 국회의원 공천을 누가 주느냐 그렇죠. 그 당 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제가 지금부터 누가 될 건지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한번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내가 자한당 국회의원 혹은 당직자 혹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당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네. 자 누군가 한 명을 찍어줘서 그쪽에 줄을 서야 돼. 친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1번 타자 1번 타자 홍카콜라 홍준표 나옵니다. 네. 자 홍준표 나와요. 홍준표를 찍을 수 있을까? 자 이 사람의 장점이 뭘까요? 홍준표 장점. 자 만들어 봅시다. 자 홍준표 장점. 예. 장점이 많죠. 네. 뭐, 아니 정치인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 지금 MB 라인에 살아남은 분이 그분밖에 없지 않나요? 뭐 장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홍준표가 MB 라인, 홍준표는 그냥 홍준표예요. 그렇죠. 무슨 라인이 없어. 원래는 MB 라인이라고 불리긴 맨날 했지. 비주류였어요. 예. 그렇긴 홍준표가 한데 맨날 비주류여가지고 이게 좀 이미지와 다르게 이미지로 보면은 좀 웃기지만 유승민이 오히려 좀 더 진짜 극우 쪽, 그러니까 우에 가깝고 훨씬 홍준표님은 YS, MB 이쪽에 약간 경제 보수 라인으로 취급되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 홍준표님은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전 이런 건 저번에 대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뭐 대통령을 그래서 찍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누구랑 저녁 오늘 먹을래 하면 난 무조건 홍준표랑 먹겠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밥을 먹고 싶진 않아요. 개노잼이거든.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밥은 먹고 싶지 않아요. 막 불편할 것 같아요. 막 노무현하고는 먹고 싶어. 노무현 대통령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예. 홍준표 문제는 대통령 노잼이지. 5명의 대선 후보 중에 홍준표 대표 전 대표님이랑 그나마 제일 밥은 먹고 싶다. 딱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MB하고도 먹고 싶죠. 잘 먹잖아. 저 MB님 현실 먹방이네. 먹방 라이브로 보는 거 아니야. MB 노무현 대통령하고 먹어보고 싶어요 두 분 다. 네, 먹어보고 싶어요 두 분 다. 먹어보고 싶은데 싶어. 근데 박근혜하고는 먹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노잼이- 궁금하지 않아요. 개노잼이라.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자 홍준표는요 뭐 장점 뭐 여러 가지 있죠. 인간적인 당 대표도 해봤고 친근함. 대선 후보도 해봤고 뭐 도지사 뭐 이거저거 많이 해봤어요. 거의 정치 경력이 거의 30년인데. 네. 자 그런데 홍준표 옆에 있으려면요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홍준표 옆에서 살아남으려면 왜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없는 거라고. 그렇긴 한데 그게 부끄러움을 참는 거랑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여해 아까 나왔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저는 딱 맞는 커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 커플. 부끄러움을 모르는. 근데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왜 날렸는지 모르겠어. 홍카콜라는 딱 옆에 두고 데리고 가고 앞에 선봉장으로 내세울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배현진은 근데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야. 부끄러움은 모르지만 그래서 같이 가는 거지. 아마 만약에 한 명 끌어당긴다면은 진희경? 전희경인가요? 근데 왜 다 여자지 주변에? 이상하게 감수성도 없는 분인데? 아무튼 예, 홍카콜라는 그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2번 타자 오세훈. 자, 1번 타자 MB의 홍카콜라, 적자죠. 2번 오세훈. LMB. 제일 만약에 그 국회 공천을 받을 생각으로 뽑는다면 제일 매력이 없죠 오세훈이. 무슨 라인을 서기도 그렇죠. 그리고 제일 저는 그렇다면 제일 매력이 없어 보여요. 솔직히 오세훈은 서울시장을 하긴 했지만 보여준 게 없어요. 그냥 보여준 거가 없다기보다는 많죠. 정치력으로. 보여준 서울시에서 보여준 게 없다고 하긴 좀 근데 보여준 게 없다기보다 끝이 너무 압도적이었죠. 끝이 좀 약간 자, 그럼 안 이렇게 좋은 하죠. 끝. 오세훈의 단점은 뭘까요? 끝이 뭐 좀 수두룩하지만 오세훈의 장점은 잘생겼다예요. 맞아요. 그거 이미지 하나. 잘생겼다. 네. 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잘생겼다고. 잘생긴 MB라고 할 수 있죠. 단점은 가진 게 없어요. 그렇죠. 보여준 것도 딱히 없고. 참고로 홍카콜라랑 사이 되게 안 좋습니다. 마지막에 들고 날라가지고. 그때 네. 홍준표가 아마 당 대표였을 거야. 맞아요. 그 시장직 걸지 마라 네. 했는데 걸었잖아요. 그때부터 맞아요. 정권 교체에 스노우볼이 네. 굴러간 거예요. 안철수 띄워줬죠. 네. 박원순 시장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줬죠. 네. 사실 김어준이 한창 이제 그분이 한창 이제 전성기였을 때 낙검수로 그때
서울시장을 딱 걸었을 때 딱 승부수를 걸었다고 그런 나중에 그런 그렇죠. 인터뷰를 하긴 했죠. 예. 그런 말을 하기도 했죠. 그때 딱 각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게 큰 단점이에요. 뭐야? 판단력이 구려. 아, 판단력이 엄청 구려. 사실은 그것보다 그 다음에 종로에서 네. 졌어요. 졌어요. 종로에서 진 게 커요. 그것도 뭐 그때 종로- 이미 그러니까 구린 판단력으로 한 방 먹었는데 그때 나오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그걸 또 나와. 사실 근데 그리고 종로에서 졌는데 뭐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진 것도 아니고 뭐 졌을 때 뭐 막 슈퍼하게 센 분한테 진 것도 아니고 정세균한테 졌나? 물론 정세균님은 네, 졌어요. 맞아요. 정세균님이 물론 이건 있어요. 정세균님이 굉장히 거물이에요. 그러니까 거물에다가 기본기가 튼튼하게 힙하지 그러니까, 않아서 그렇지 예. 기본적인 약간 이 밑바닥에서 이제 민심을 긁는 거에 탁월하긴 하지만 거물이죠 정세균. 그러니까 대선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물이나 대선 후보가 질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자한당 대선 후보가 질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딱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뭐 타노스는 아니다 한마디로. 네. 거물이긴 한데 약간 네. 좀 티미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물이지만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매력은 없죠. 비슷한 급으로 따지면 이해찬?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전 비슷하다고 봐요. 이해찬은 호불호가 갈리고 정세균은 그렇죠. 호불호가 그 안 갈려요. 그 차이가 호불호가 안 있지만 약간 그러니까 약점이 올라갈 수 전혀 있는 다른- 한계가 있는. 오히려 예. 정세균님은 이해찬님 같은 단점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한마디로 대선 후보로 MB나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질 사람은 아니다. 정세균. 그러니까 져서 실현이다라고 막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라는 자 거죠. 아무튼 자 2번 타자 오세훈이었습니다. 자 3번 타자 황교안. 아니 김진태. 김진태 원장하는. 네. 자. 김진태는 일단은 확실한 태극기 부대 음. 카드들을 등에 업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별말 안 하겠습니다. 4번 타자. 참고로 춘천 네. 지역구. 참고로 여기에서 지금 방금 1,000원 주고 간 기자환 김 기자가 김진태를 사랑하는 모임에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누가 추가시켰다고 하지 모르지만 누가 추가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네. 야 그런 게 있어? 오, 씨. 페북 그룹이 있어요. 아, 자 4번 타자 바로 갑니다. 지지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진짜 누가 초대를 했는데 맞아. 자동으로 들어갔었다. 예, 나가는 법이 없었다. 예. 나가는 법이 없다. 어쨌든 4번 4번 황교안. 황교안이 저도 제일 높아 보여요. 그렇죠. 가능성 왜 개인적으로. 그럼 왜 높은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민주당 자한당 지지자라면 왜 황교안을 찍어야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도 저도 이제 홍준표 대 황교안 싸움이라고 보는데 황교안님이 제일 대선 지지율이 높아요. 그게 재산이죠. 그것도 있고 일단은 박근혜 사람이라는 게 커요. 그렇죠. 그게 외연 확장에는 치명적인 단점인데 일단 자유한국당의 지금 주 지지층이 태극기 부대로 네. 일컬어지는 요 세력은 압도적인 지지를 그냥 절대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국민의 큰 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또 두 가지 장점이 더 있는데 황교안님은 첫 번째는 한국은 시험을 좋아하는 문화예요. 시험으로 하는 능력이 능력이다. 과거 문화여가지고 뭔가 이런 어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굉장한 스펙이 되는데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유교가 그렇죠. 근데 황교안님 어쨌건 그걸 패스했다. 그게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콩카콜라도 패스했어. 그렇죠. 황카콜라도 변호사 아니었으면 못했습니다. 오세훈도 그럼요. 김진태도 그러니까. 그러네. 역시 과거 문화야. 역시 과거 문화. 네, 역시 과거 문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킹독교, 기독교여가지고 킹독교의 지지가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홍준표님의 큰 단점이 보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가 의외로 영남에서 가장 강한 종교가 불교거든요. 전라도에서 가장 강한 종교가 기독교고. 근데 전라도에서? 전라도는 기독교입니다. 아닌데? 원래 전라도는 기독교예요. 우리 세력 엄청 약한데? 전라도는 아무튼, 기독교예요 예. 원래. 전라도가 서울보다 기독교예요. 이게 다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어쨌든 문제는 전라도에도 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봐요. 그렇죠. 그게 그래요. 근데 어쨌건 그래서 이 불교 이제 원래 기독교와 보수 안보 보수의 조합으로 딱 가져야 되는 게 이제 MB의 승리 공식이었는데 네. 황교안님은 경제 보수가 아니어서 그건 좀 아쉽지만 안보 보수의 기독교 조합은 돼요. 거기까지는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강점. 예, 기독교의 힘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무슨 다윗 같은 면모. 아이씨. 다윗? 적당히 잘라버리기 전에 너 용기를 이 새끼야. 야, 내가 이거- 참고 있는데 도저히 못 참겠네. 야 이거 기독교 개그야? 아니 저놈 내 개인 채널에서 잘렸다고. 내가 여기서는 웬만하면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받아주려고. 다윗 같은 거는 다윗은 씨. 다윗 같으면 뭐 부하의 아내랑 분류난 건가요? 아, 씨. 분류난 건가? 아이씨. 아, 근데 웬만하면 안 어그로에 웃으려고 성공했어. 드디어 3시간 동안 성공했어. 어쨌든
근데 황교안님의 단점을 제가 여기서 던지면 모든 게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황교안님의 치명적인 단점은 안보 보수인데 군대를 안 갔어요. 군판사 정도는 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군판사 뭐 힘들다고. 그래도 판사 정도는 했어야죠. 예, 장교 출신. 장교 정도는 했어야죠. 그래도 그러면은 괜찮죠. 예, 법무장교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래서 황교안이 그 얘기했잖아요. 황교안님에 대해서 홍준표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두드러기가 뭐 몇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뭐 0. 몇 프로가 약간 그 퍼센트다라고 깠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미 군대 메타로 패배한 사람을 봤잖아요. 이회창님이랑 황교안님은 군대를 안 가본 게 너무 크다. 이필이 너무 크다. 황교안은요, 우리 황교안 전 총리는요 나오면요 반기문이 될 확률이 높아요. 저도 반기문화 된다. 그리고 그 나와서 상대할 사람이 홍카콜라야. 개털리겠죠. 너무 거친 남자. 이겨낼 수 있을까요? 거친 남자. 홍카콜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당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너덜너덜해진다. 이거 인정합니다. 못 이기는 웬만한 멘탈로는 홍카콜라 못 이깁니다. 저는 되게 놀랐던 네. 게 홍준표 아직까지 회자되는 뭐 무슨 동성애 찬성합니까?라고 막 문제도 막 몰아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당연히 저는 이게 당 차원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당이 이렇게 착착착해서 이렇게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외통수, 카톨릭과 진보 중에 하나를 버려 막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개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라고 네. 본인이. 그러니까 약간 본능형이에요. 이분은 맞아요. 본능형, 그러니까 파이터.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조합이 안 좋다 황교안님과. 그런데 자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건 내가 자한당 당원 혹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한 명을 밀어서 이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들어야 돼. 그럼 누가 되면 제일 좋을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좋은 건 저는 황교안이라고. 저도 황교안. 저도 황교안. 이유는 뭡니까? 내가 어느 색깔을 그러니까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황교안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잖아요. 홍준표는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나를 공천을 줄지를 잘 모르겠어.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으니까 황교안이면 일단 친박과 뭐 안보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면 공천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이쪽 라인을 타면 되는 좀 명확한데 그렇구나. 홍준표는 어느 라인을 타야 되지? 홍준표님은 솔직히 갑자기 뭘 할지 갑자기 진짜 김대중 참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갑자기 위에 날린 YS 거 깜짝 놀랐어. DJ 진짜. 참배할 수도 있고 네. 뭐 다 되는 분이어가지고 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분이. 근데 그래서 네. 더 강하다고는 보지만 네네. 황교안님보다 개인기로 보면 더 강하지만 근데 제가 황교안을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한다는 거면 이유는 하나예요. 내 맘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윗사람이 홍카콜라냐 황교안이냐 그러니까 이번 사업 방향을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을 설득해야 돼. 그럼 설득하기 쉬울 것 같아. 그럴 수 있다. 왜냐? 이거 잘해주면 돼요. 황교안은 의전을 잘해주면 됩니다. 요것만 해주고 오늘 가발 괜찮으십니다. 이거 해주면 돼. 시계 하나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당대표 예. 황교안 대한민국 제1야당 좀 더 자유한국당 당대표 예상 좀 좋게 말하면 좀 더 예상 가능한 분이죠. 그렇죠. 예상 그리고 가능한 프레딕터.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잘해줬어? 괜찮아. 내가 조금 더 잘해주면 돼. 아. 그럼 나는 더 많은 발언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리더 이거는 이제 요즘 저희가 놀리는 것처럼 말하자면 리더의 덕목 중 하나예요. 이제 그 부모도 원래 그 예상 가능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 좋은 부모의 덕목은 예상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홍준표님 갑자기 그러니까 1 더하기 1인데 2가 아니라 갑자기 창문이 튀어나오면 애가 멘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황교안님처럼 1 더하기 1은 2지 이런 사람이 어쨌건 더 좋은 부모다. 재미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분의 정치적인 입지 때는 웃기게 저희가 말을 하지만 사실은 리더에게 좋은 덕목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죠. 남의 말을 잘 듣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예. 이제 정치인으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런 너무 뻔하지 않느냐. 방향을 정치는 그러니까 리더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방향을 정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들었는데 나한테 그러니까 옳은 방향이 아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가는 건 리더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홍카콜라는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어쨌든 네. 간에 지금의 이 당대표가 물론 그 이분들 말고도 있습니다. 후보가 많이 있습니다. 예, 더 많죠. 정우택이라는 분도 계시고 네. 그분은 이제 터루택이라고 뭐 그런 뭐 다들 뭐 이렇게 굵직한 사건들이 뭐 있는데 뭐 그분도 있고 뭐 그래서 대권과 이 당권을 분리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나오는 그쵸 이제 그쵸. 예. 후보들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다 여기에 나오는 홍준표, 오세훈, 황교안, 김진태 이분들은 당 대표를 통해서 자기가 대권 주자가 되겠다는 그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대통령이 네. 목표인 사람들이죠. 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공천을 행사해서 다음 총선을 잘 이끌어서 지지율이 올라서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대권 주자가 되겠다. 뭐 전임자 두 분이 다 그랬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들인데 어쨌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토론회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에 따라서 이 당원들의 이 당심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왜냐면 황교안이 예상 가능해서 황교안 라인을 서고 싶은데 여론조사에서 밀리면. 토론회를 통해서 홍준표가 만약에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 버리면 이거 황교안 밀어가지고는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 황교안한테 공천을 받는다 해도 이 정도 인기에 있는 사람이 끄는 당에서 후보로 나와봐야 안 될 확률이 높으면 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쵸. 그게 또 이거는 수도권 입장이고 예를 들면 뭐 경북이다 이러면 그래도 나는 안전한데 갈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국회의원만 오래 하려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경북이면은 홍준표든 황교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공천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차라리 황교익처럼 반전 없는 사람을 더 지지할 수도 있다. 황교익이요? 아 황교익 죄송합니다. 황교안처럼 죄송합니다. 전혀 다른 분인데 교육후상. 황교안님처럼 유튜브를 그냥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야. 황교안님처럼 이렇게 좀 그렇게 되는 분일 수도 있고 그냥 안정적인 사람이 난 그냥 그대로 갈래라고 하는 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는 거죠. 재밌겠네요. 네. 저는 토론회가 저는 황교안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홍준표한테 당하면 토론회가 어떻게 중요할 것 될지. 같네요. 너무 기대돼요. 재밌을 모르죠 것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흥행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흥행은 될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오세훈, 홍준표, 황교안인데 흥행은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흥행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흥행이 될 것 같네요. 흥행은 될 것 같습니다. 네, 흥행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 유죄 이야기도 짧게 한번 해보죠. 네, 짧게 워낙에 하죠, 지금 큰 이슈라서 김경수 도지사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 드루킹 네. 연관이 됐다라고 해서 실형을 선고로 받고 지금 구속 수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언론들이 다 놀라고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드루킹 특검이 밝힌 게 없다.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었고 나와 있는 걸로 이걸로 뭔 유죄를 때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안희정하고 연결이 돼. 그쵸. 진술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거의 특검의 근거를 다 받아버렸죠 거의. 그걸 다 받아줬고 무엇으로 보인다, 무엇으로 보인다 이 얘기만 계속 그런 했죠. 식으로 뭐뭐로 보인다가 유죄의 근거였기 때문에 언론들도 다 충격을 받고 있고 국민들도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가 유죄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와 환호하고 있지만 그냥 중립적인 사람들은 약간 이걸로 유죄가 되는구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검찰 조사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봤죠. 받아보셨어요? 전 주변인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형사 조사. 안 받아봤죠. 그러니까 이게 받아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받아봤죠. 그래요? 나 캬바레라고 하는 줄 알았어. 캬바레 캬라고 예. 명예훼손 예. 받아보신 적이 있다고 하네요. 예. 네네. 근데 이게 정말 피의자로서 이렇게 받으면은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쫄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엄청나게 쫄리고 조사를 할 때는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증거를 요즘은요 다 증거를 먼저 가지고 온 다음에 맞습니까 아닙니까로 먼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맞아 아니야 빨리 얘기해봐 유추하는 건 솔직히 많이 없어요. 이미 증거를 먼저 가지고 와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지금 바로 무엇으로 보인다로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구속이 바로 된 것도 그게 진짜, 현직 예. 도지사인데 사실 전격 구속시킨 것도 좀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던 게 지금 몇 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 그 경남에 있는 의원들 심지어 그 자한당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이 구속은 아니지 않느냐 경남도정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이거는 자한당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구속은 심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지사 신분인데 구속까지 바로 전격적으로 했었던 거는 좀 이례적이고 유죄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법원 쪽에서 사법부에서 지금 양승태 그 사법농단 이거를 막 때려잡으면서 양승태도 구속이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복수, 경고, 반항, 네. 뭐 이런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해석하는 사람들도 사람들도 있어요. 말하는 사람들도 예, 있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설마 그렇게까지 유치할까? 우리 문과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근데 그 설마가 무너진 적이 그러니까 많아가지고 설마 그렇게까지 유치하게? 근데 제가 오늘 서기호 판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네. 서기호 판사가 쭉 얘기를 해줬는데 양승태 퀴즈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진짜 양승태랑 그 판사 이름 뭐죠? 성 뭐시기죠? 아무튼 성창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그 둘이 정말로 저거였잖아요. 그 뭐지? 비서였는데 비서 정도면 판사를 비서로 꽂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성창훈 판사. 예. 자기 비서진은 원래 이 외부인들을 뽑는데 판사를 비서로 뽑는다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아빠와 아들 사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깝다. 예. 그러니까 도제 시스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그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까지 다 따라가서 저 김밥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까지 유치할까? 그러니까는 예.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뭐 이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사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이 원래 경제엔 자신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별로 그렇게까지 특히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해서 졌을 때 그 대선 캠프 때 더더욱 근데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자신감을 막 허투루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좋든 나쁘든 네. 그런 스타일인데 이분이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클리어한 청사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지도 굉장히 크고 변호사 출신이기도 법조인이기도 하고 법의 시스템 이 권력을 어떻게 집행하는 시스템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확실한 그 청사진이 있고 확신도 있고 이건 이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아마 3년 내에 어떤 방향으로든 그러니까 끝장은 볼 거다 분명히 뭐 네. 이기든 지든 끝장을 근데 볼 거다.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법원장이 저기잖아요. 갑자기 대법원장 누구죠? 김명수? 네. 그분이 대법원장으로 와서 양승태 후임이잖아요. 네. 그 대법관들을 이렇게 3명인가를 본인이 뽑았어요. 본인이 이게 임명장을 줘가지고 뽑은 사람, 양승태가 뽑은 사람들이 아직 몇 명 있긴 하지만 그런데 양승태가 이번에 검찰 조사받는다고 했을 때 성명서를 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낸 거예요. 김명수가 뽑은 사람들도 양승태 구속은 안 된다. 대법관 출신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세상 바뀌는 거 아니고 대법원장 바뀐다고 법원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바뀌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랬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 생각을 마지막으로 이 5건을 정리를 할게요. 김용수 도지사가 유죄에서 전격 구속된 거는 저도 약간 놀랐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그런 쪽으로 몰고 갈 필요도 사실은 없다. 그렇죠. 뭐 1심이니까. 특히 1심이니까. 우리나라 어쨌든 간 그래서 3심 제도라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그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의 뭐 양스텐 키즈의 복수다 뭐다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가는 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전부 다 너무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항소를 할 거고 그리고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났다고 해서 김용수 도지사가 두루킹이랑 한패다 라고 볼 필요도 사실은 없다. 그쵸. 근데 항소를 할 거고 그러면 항소 심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3심제가 있으니 3심까지도 결론이 확실하게 난 다음에 그때 얘기하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쪽으로는 갈 수는 있겠죠. 지금 이제 사법농단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판사가 가지고 있는 너무 큰 권한 그리고 이제 한국은 시험으로 뽑잖아요 판사를. 네. 뭐 판사뿐만 아니라 모든 걸 시험으로 뽑죠. 대부분의 약간 법관이나 모든 걸 검사도 그렇고 네. 한 번 시험을 통과하면 그리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큰 실수하지 않으면.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좀 그러니까 일종의 정직원 시스템인데 한마디로 네. 그거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싹 트고 있는 건 아닐까. 아직도 한국은 시험에 대한 신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도 이제 사실은 이 사법농단이 왜 일어났느냐 그러면 양승태에서 그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재판으로 거래를 했었던 정황들이 지금 증거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왜 있느냐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법원행정처라는 데서 이 법원행정처에 사람을 꽂고 이거를 이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다 가지고 있고 이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배심원제 얘기하는데 전 배심원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쨌든 그런 보완책을 판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아까 얘기한 안희정 유죄 같은 건 같은 경우도 판사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돼도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촘촘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뭐 전 세계 사법제도가 마찬가지겠지만 나쁜 사람을 잡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10명의 도둑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 이래서 되게 국민 감정과 좀 거리가 있는 법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 예, 우리나라 법 그 만든 그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프랑스인가 어디 몇몇 곳은 그게 아닐 텐데 대부분 사실 그런 거긴 할 거예요. 미국은 확실히 그 유죄를 그러니까 유죄를 놓치더라도 무죄를 만들지 않겠다는 기조고. 네, 나라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미비한 부분들을 그쵸. 이제 논의하는 단계 네. 이런 것들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더 많이 이제 여론을 만들어서 네. 뭐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겠죠. 네. 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올 때 다음 이슈가 사실 우리가 계속 언제 다룰까 했다가 이제 넥슨 얘기예요. 그쵸, 넥슨. 네,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다 모여 있는데 예. 넥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이 우리 정주 형님 김정주. JJ J라고 부르죠. 예, 이분이 나 팔 거야. 안 해. 내 네. 집은 팔 거야. 사가 10조 10조. 시장에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와. 아니 이걸 바로 이 알토란 그러게. 그러면서 뭐 이제 이게 첫 번째 프레임은 어떻게 갔느냐. 자 언론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기업 못하게 하는 나라를 만드니까는 이 돈을 잘 벌고 있는 넥슨의 회장이란 사람이 팔고 그만하겠다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개소리고요. 전 제일 웃겼던 게 게임 규제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중국이 살라 그러는데 중국만큼 게임 규제 심한 나라가 어디 있다고. 네, 그건 개소리고요. 네. 돈 잘 벌었고요. 우리나라가 정작 규제해야 될 거 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여성부에서 계속해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매출 대비 얼마 돈 내라. 셧다운제하고 막 그 게임을 되게 옥죄면서 여성부라면 여성 가족부니까 그랬겠죠. 네, 그거를 내놔라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안 됐어요. 왜냐면 매출 퍼센트 얼마 내고 그 돈이 너무 커. 너무 크죠. 예. 그래서 지금 넥슨 같은 뭐 어린이 병원에도 짓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해요. 많이 하죠. 많이 하는 게 그거를 딱 하면 이제 우리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매출 대비 뜯기게 생겼어. 어느 기업이나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 거를 해야 돼서 매출 대비 돈 나라에 내야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렇죠. 예. 수익 대비도 아니고 매출 대비로 내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는 거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 잘 벌고 있죠. 가차도 뭐 넥슨이라는 회사를 잠깐 얘기하면 전 세계 최초 확률한 아이템을 만들어낸 회사. 가차. 그걸 만든 회사가 바로 넥슨이다. 정말 사람 빡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쨌든 그 김정주 회장이 집은 다 내놨어요. 살 사람 있으면 사가라. 그래서 이제 누가 살 거냐, 누가 살까를 먼저 얘기할까요? 누가 살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 일단 투자회사 헤지펀드들 많이 나왔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요즘 가장 이제 핫한 곳은 카카오 검토 중이다. 네, 지금 이제 카카오가 검토 중이다라는 게 카카오는 사실 후보군은 없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갑자기 수면 위로 치고 올라옵니다. 카카오가. 사실은 카카오는 뭐랄까
거의 동급이거나 더 작진 않지만 뭐 거의 동급 더 작을 수도 있어. 10조를 구할 수는 없을 걸로 보여요. 그 돈이 있을 리는 없어요. 네. 예. 멜론도 간신히 샀는데 헉헉대면서 네. 진짜 크게 투자하면서 네. 근데 이제 카카오가 살려고 한다고 하면 이유가 있어요. 카카오 살려고 하는 이유는 카카오가 네이버의 뭐 라이벌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길이 갈린 지 꽤 오래됐어요. 라이벌 아니에요. 10배 차이 나는.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나기도 하고 뭔가 그러니까 라이벌처럼 두 곳이 막 탑2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홀상님은 탑주는 맞죠. IT니까 둘이 라이벌이라고 생각 이제 왜냐면 제가 제 친한 친구가 밝으시니까. 카카오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밝으시니까 그렇지만 탑2라고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너무 넘사벽이다. 근데 마치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거죠. 넘사벽 근데 어쨌건 맞아요. 이제 카카오는 뭐 하는 게 많다 맞는 말씀인데 카카오는 이미 약간 생각을 정한 게 카카오는 컨텐츠 회사가 되려고 해요. 컨텐츠 회사. 그러니까 네이버는 좀 더 아마존 이런 거 가까운 것 같고 좀 더 유통과 커머스와 검색을 다 하는 그런 광고 위주의 그런 회사인 것 같고 카카오는 그거보다는 광고도 하지만 컨텐츠 회사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지금 뭐 제작사 이병헌 제작사 이런 다 사고 있고 뭔가 드라마, 영화, 게임도 원래 또 나이스 게임 TV도 컨텐츠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 콜 지금 게 말씀하시는 지금 전화하세요. 어쨌건 컨텐츠 회사를 만들려고 한다는 게 확실한 게 뭐 게임 회사도 사고 있고 또 저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특히 성공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은 한 게임이라는 제가 다니고 있는 NHN의 모 회사에 그 한 게임이라는 게임으로 성공한 분이기 때문에 컨텐츠로 성공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컨텐츠로 성공하면 돼. 그래서 컨텐츠를 모으고 있고 지금 멜론도 컨텐츠잖아요. 심지어 그걸로 돈을 쭉 한 게임은 네이버가 먹었잖아요. 그렇죠. 한 게임은 네이버의 실제로 그 임원이었죠. 네이버가 갑자기 성장한 게 한 게임 인수하고 때문이죠. 나서요. 한 게임 때문이죠. 그게 이거는 잠깐 짧게 얘기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먼저 갔어요. 맞아요. 다음이 그때는 1등이었고 맞아요. 근데 한 게임이 야후나 이런 데다가 이거를 물렸는데 그래도 한국 회사한테 팔겠다. 그때는 네이버가 이제 전지현 막 모자 씌우고 이제 막 네.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광고 띄우던 맞아요. 이제 후발주자였고 다음이 압도적으로 이제 공룡 포탈이었는데 그때는 그 이재용인가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때는 미디어 다음으로 가고 싶어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게임 안 안 해, 한다. 안 해. 그래서 네이버에 판 거예요. 그다음에 네이버가 갑자기 커지면서 그다음에 지식 검색으로 빵 터지면서 이게 뿅 이렇게 돼버린 거죠. 뭐 이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이버는 실제로 그러니까 그 한 게임은 굉장히 많은 곳에 가려고 했었고요. 실제로 네. 네이버도 굉장히 많은 곳과 인수를 고민했어요. 네. 그 당시에 초창기에 바둑 포털 뭐 이런 데랑도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가 근데 까였죠. 그래서 진짜 몇 조를 놓쳤죠. 그분은 몇십억 레벨에서 어쨌든 카카오는 컨텐츠 회사 되려고 하는데 컨텐츠 중에 돈 제일 많이 드는 건 게임이거든요. 역시 그쵸. 그 DC가 지금까지 그 많은 영화를 말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게 DC 영화를 만들면 영화가 폭망하든 말든 게임으로 더 크게 번대요. 항상 캐릭터 사업으로. 그러니까 게임이 어마어마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게임 캐릭터 넥슨은 원래 디즈니가 되겠다고 김정주 회장이 예전부터 그렇죠. 말했거든요. 디즈니가 한국의 디즈니가 되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P도 많고 한국 치고는 캐릭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디즈니 인수설도 있었죠. 그렇죠. 디즈니 인수도 있었죠. 디즈니는 어쨌든 돈은 있으니까 그쵸. 거기다가 디즈니가 이것저것 막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넥슨이라는 데를 살 수도 있다. 사서 갑자기 메이플 스토리 미키마우스 스킨 그래서 뭐 몇만 원 막 이거 가능하다. 가능하죠. 갑자기 막 진짜 가능해지는 뜬금없이 거죠. 갑자기 캡틴 아메리카 스킨 팔고 갑자기 아, 막 예. 이러면서 네, 갑자기 확률형 게임으로 타노스가 되는 거죠. 확률에 따라서 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카카오가 있고 또 하나 넷마블도 이제 세계 한국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게임 회사인데 여기도 인수전에 참여해서 네. 좀 화제가 됐죠. 만약에 넷마블이 산다면 둘이 합치면 게임 회사 뭐 세계 탑 5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 EA 인수설도 있었고 텐센트 인수설도 있었고 그쵸. 삼성의 인수설도 있었습니다. 삼성은 사실 무근인 걸로. 네, 삼성의 인수설도 있었고 근데 지금 카카오가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네. 카카오 혼자서 먹기엔 너무 커요. 너무 인조가 비싸죠. 네,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여기저기 손잡아서 컨소시엄으로 하진 않을까. 근데 뭐 어떻게 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나와서 못 팔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 정도 크기면 못 팔 수도 못 있어요. 팔 수도 있어요. 살 사람이 없는데 김정주가 팔려고 내놓으면 뭐해? 아무도 안 사면 못 팔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목포처럼. 맞아요. 그리고 이 어떤 이런 글도 봤어요. 페북에서 개발자가 넥슨 김정주 의장이 이걸 파는 거는 굉장히 사업적인 선택일 수 있다. 왜냐면 여지까지 실패가 너무 많았다. 최근작 예를 들면 그 듀랑고 뭐 이런 것들의 실패가 너무 많았고
중국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던파와 이걸 언제까지 갈 거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게임이 이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어서 던파 메이플로만 돈 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 그렇다고 뭐 NC처럼 확고한 캐시카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리니지라는 아니면 넷마블처럼 진짜 그러니까 돈순 넥슨 하지 않은 전 돈순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왜냐? 돈을 안 밝혀서가 아니고 넷마블처럼 잘하지도 않아요. 그걸 솔직히 요즘은 넷마블처럼 화끈하게 BM을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넥슨은 사실 그냥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냥 정말 애매해졌다 이제는. 근데 저도 많은 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넥슨이 실제로 좀 사업성이 애매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넥슨 후속작이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공한 게 로스타크 말고는 지금 다 망해가지고 한국 신작들이 게임이, 맞아요. 한국에 나온 게 로스타크 간만에 진짜 시원하게. 시원하게 성공한. 그것도 그 권혁빈 대표님 그 네. 스크로스파이어 그 회사 이름 네. 뭐였죠? 그 스마일 게이트. 그렇죠. 스마일 게이트가 그분 권혁빈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 정말 절대 넘볼 수 없는 지존 그 이건희 이재용님 그 밑에 아모레 퍼시픽 회장님 그 미친 걸로 알고 있어요. 4등 저 재산이 그만큼 이제 굉장히 크로스파이어로 성공한 분인데 게임 업계 인정을 못 받아서 그냥 크로스파이어 하나빨 아니냐 텐센스 빨 아니냐. 그리고 그것도 중국에서만 흥해가지고 크로스파이어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썰입니다. 네. 그분만 서강대예요. 서울대 라인이 아니라. 싹 다 서울대. 나머지는 서울대 정도가 아니고 나머지 우리가 아는 김정주, 뭐 김택진 이런 분들 다 약간 이 한 라인이에요. 서울대 컴공, 카이스트 석산대, 심지어 그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그 누구죠? 그분 그 제일 유명한 분인데. 뭐 그렇게 쭉. 네, 그 그분의 라인이죠. 그 연구소 라인에서 같이 포커 치던 사람들이에요. 송재경, 김택진 다 그 라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게 안 돼서 약간 그런데 심지어 넷마블은 고졸 방준혁 신하처럼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 좀 빡쳐 있었는데 그 모든 한을 풀어줬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로스타크가 시원하게 약간 로스타크가. 네, 왜냐면 두 개는 뽀록이 아니잖아요. 두 개. 그렇죠. 그렇죠. 네. 로스타크는 뽀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로스타크가 지금 빨리 그 새로운 컨텐츠가 좀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갑자기 고름고름 막 하더라고요. 네. 좀 빠지나 봐. 네. 컨텐츠 소모를 다 해가지고 네,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좀 새로운 아크 몇 개 좀 오픈해야 될 텐데. 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연락 근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잘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넥슨은 사실 옛날부터 좀 남다르긴 했어요. 넥슨이 제일 먼저 성공했잖아요. 네. 이 처음에 김정주 의장이 27살에 이게 27세 창업한 회사거든요. 게임을 만들려고. 근데 만들었을 때 송재경과 같이 처음에 기본을 만들고 송재경 전설적인 개발자가 그렇죠. 그분은 나가고 정상원이라는 지금 넥슨 대표일 거예요. 둘이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너무 웃기지만 그때 200명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동시 접촉사 200명. 서버가 200명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걸 고민하다가 그걸 만든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줬다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만든 회사인데 그거를 리니지가 송재경이 김택진님에게 가서 NC에서 만든 리니지가 숨통을 끊어버린 거예요. 바람의 나라에 경쟁에서 이겨서. 그래서 좀 약간 휘청휘청하다가 캐주얼 게임으로 뜬 회사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퀴즈 뭐 저도 엄청 했습니다. 카트라이더 메이플 뭐 이런 걸로 뜬 회사기 때문에 나중엔 사실 이제 메이브로 뜬 회사예요. 또 요즘은 왜냐하면 초반에는 게임 제작으로 떴죠. 뭐 데브캣 스튜디오가 만든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마비노기라든지 근데 나중에 인수해서 마비노기만 해도 인수해서 만든 거고 그렇죠. 이미 만든 거를 그리고 결정적인 던파도 인수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오플이 만든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넥슨이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점점 인수한 회사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넥슨 플레이라고 넥슨의 일대기를 만든 책이 있는데 겜덕이면 꼭 봐야 되는 아주 재밌는 책, 역사책 같은 건데 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정주 의장이 가장 후회하고 있는 슬픈 게 뭐냐면 개발자들이 너무너무 참다 못해서 IPO를 하자고 해서 IPO를 했는데 결국은 사실 그때 IPO를 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때 뭘 샀어야 됐냐면 라이엇 게임즈를 샀어야 했다. 원래 살라 그랬대요. 근데 그거 산 돈으로 IPO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다 지나고 나면 그럼요. 우리도 코인 살 걸. 그러니까. 코인 그쵸. 그때 샀다가 그때 팔았으면 나중에 뭐. 네이버 근데 만약에 라이엇 게임즈를 샀다면 그때 넥슨이 정말 큰 회사가 됐겠죠. 정말 모르죠. 그건 진짜 LOL이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확률형이 돼서 갑자기 LOL이. 가챠 게임 돼가지고. 그러니까 돈 내면은 바론이 더 가겠지. 뭐 근데 사실 넥슨은 제 생각에 가차나 이런 아니면 뭐 부분 유료화 이런 걸 굉장히 처음 선구자적으로 만든 회사긴 한데 저는 꽤 예전부터 그런
돈을 잘 만들고 운영을 잘하는 건 이미 넷마블에게 뺏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마저도 좀 애매했다 넥슨은. 나중에는 뭐 정상훈 사장님 돌아와서 약간 뭐 피파 온라인 만들었던 이제 처음에 바람의 그 나라를 만들었던 정상훈 개발자를 데려와서 다시 막 개발로도 해보려고 했는데 뭐 듀랑고가 참 잘 됐어야 됐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죠. 네, 아쉬워서 그런 게 참 가차 없는 갓게임이다라고. 맞아요. 갓게임은 맞아요. 예, 갓게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차가 없는 게임은 맞다. 정말 그런 류의 갓게임은 맞는데 약간 운영이 좀 아쉬웠죠. 확실히 듀랑고가 그런 끊기나 운영 같은 것이 확실히 좀 아쉬웠다. 넥슨은 좀 참 많은 추억이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이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넥슨 게임 안 하고 자란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추억의 회사죠. 뭐 카트라이더 몇 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카드라이더, 퀴즈, 예.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 크아, 지금도 메이플. 크레이지 아케이드 지금도 메이플도 지금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 예. 좀 아쉽긴 한데 또 약간 가능성이나 약간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게 지금 뭐 카카오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최근에 애플이 되게 재미있는 발표를 했어요. 애플이 게임을 월정액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게임의 넷플릭스를 만들겠다라는 걸 했거든요. 한국에서 그걸 한다면 사실은 카카오밖에 없어요. 만약 그걸 한다면 엄청난 사실 혁신이 되긴 할 건데 한 달에 얼마냐면 그 안에 게임을 넷플릭스처럼 다 할 수 있게 하겠다. 싹 다 무료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만들겠다는 걸 애플이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안 남을 것 같은데 그거. 근데 그거를 굉장히 설계를 잘해야죠. 그러니까 스팀을 넷플릭스화 하겠다는 건데 스팀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좀 제가 자세히 못 봐서. 한국 사람들 얕보는 것 같은데? 아, 그 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네, 만약에 세계에서 그게 만든 건데. 된다면 한국은 사실 근데 전 이렇게 생각은 하긴 해요. 그런 이제 스팀이나 아니면 월정액 같은 서비스 말고는 그런 거 말고는 결국 리니지 같은 것만 살아남지 않을까 사실 약간 꼬라박는 것만 약간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게임. 그쵸. 돈을 투자하는 게임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게 한 다음에 부분 유료화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리니지 저는 롤 같은 게임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이게 그 BM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옷 판다는 게. 그래서 아무 기분도 안 나쁜데 사게 해주는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그런 BM의 혁신을 만들려면 확실히 좀 커지긴 해야 되거든요. 넥슨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라이엇 게임즈한테 우리가 좀 고마워해야 되는 게 그 정도 게임의 볼륨에 그 정도 지금 유저들 수 전 세계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럼 회사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맞아요. 그 유저 수 대비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요만큼 해서 리니지 레볼루션이 돌려서 뽑는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좀 길이 다르죠. 네. 그리고 좀 라이엇 게임즈 말고 예를 들면 요즘 블리자드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또 이제 이 기업 논리로 가니까. 결국 블리자드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왜냐면 왜 그러냐면 리니지 M, 리니지 레볼루션 뭐 이런 애들이 돈 버는 거 보니까 짜증 나거든. 임모탈. 우리도 임모탈로 좀 땡겨 보자. 근데 망했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질 않으니까 중국에 네. 못 나오게 해버렸으니까. 네. 그리고 이 지금 블리자드의 지금 결정을 보면 겜덕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딱 숫자를 딱딱 맞추는 사람의 결정이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넥슨도 사실 저는 누가 하든 상관없는데 이 투자사나 이런 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하면 되게 돈으로 착착착 하지 않을까. 좀 그렇죠. 그 시공의 폭풍을 그렇게 보내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스타원처럼 시원하게 한번 마지막으로 게임도 좀 하고 좀 용준님이 약간 바람이 붑니다 막 이런 것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좀 그런 예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누가 블리자드 게임에 게이머를 함부로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좀 가능성이 있는 데가 규모로 따지면은 텐센트? 네, 텐센트 아니면 이제 카카오가 어쨌든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카카오가 돈을 근데 이런 거 만약에 카카오가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들이 되게 짜증내요. 예산이 다 줄어들 여기 그러면. 몰빵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올스톱 이거 인수 카카오가 이걸 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병헌 스킨도 할 수 있고 이제는 이병헌 샀거든요. 이병헌 스킨, 아이유 스킨. 카카오가 이걸 사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역전될 수도 있죠. 아 그렇게까지 보세요? 역전될 수 있죠. 근데 사실 카카오는 네이버와 길을 다르게 가는 거예요. 지금 약간 넷플릭스 근데 이게 보세요. 컨텐츠 회사. 이 디즈니. 네이버의 규모도 한 게임을 먹으면서 역전이 시작됐어요. 맞아요. 포털 자체.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식인이라는 게 터지면서 확 벌어진 건데 이게 넥슨을 만약 카카오가 먹으면 포털 자체의 위상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카카오 그룹 내에서 다음이라는 포털은 사실 비중이 되게 낮아요. 네. 근데 이게 간판이라서 네, 사업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간판이나 다음이라는 창 자체가 카카오를 보여줄 카카오톡이랑 다음이라는 곳이 그래서 검색으로도 나 검색이 구리다. 그러니까. 검색은 안 될 것 같아요. 검색은 전 넷마블이나 카카오 같은 데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넷마블은 CJ와 특수 관계고 카카오도 멜론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요즘 이병헌도 사고 이래서 요즘 K-팝이나 K-뷰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요즘 그 최근에 엄청나게 뜨고 있는 아주 여성주의 활동으로 유명한 그 미국의 하원 의원이 있어요. 알렉산드로인가 뭐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는 막 인스타로 막 말도 안 되는 라이브하고 그래요. 막 맥앤치즈 만들고 막 설거지하는 거 라이브하고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이 굉장히 참고하는 슈퍼스타 정치인이에요. 30대도 아닌 20대 중반 후반에 그분이 근데 전 그분의 의견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의 형식에서 제일 충격이었던 게 공개를 했어요. 그분이 나 화장 K-팝 스타일로 한다. K-팝 뷰티에서 나오는 K-팝식으로 한국식으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베리나 소개시켜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K-뷰티 베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 옛날엔 프랑스가 이제 뷰티 이제 미의 기준이었다면 요즘은 한국의 미 기준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근데 여성은 좀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남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게 대박인 거예요. BTS를 통해서. 그렇죠. 남자마저 잘생긴 게 약간 한국의 기준이 좀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으로 땡겨야 되거든요 돈을. 제가 보기엔 이번 이미 방탄 게임은 곧 나옵니다. 방탄 게임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 이제 IP가 있는 CJ나 뭐 카카오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제 땡겨버리면 굉장히 전 재미있는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 컨텐츠를 게임으로 돈을 벌게 하는 거죠. 마치 디즈니가 어벤져스 게임으로 돈 벌듯이 넷마블랑 같이 해서 방탄이 게임으로 나온다고요? 방탄 게임 나와요. 연애 게임. 연애식으로 옛날에 마이클 잭슨 게임 있어요. 문워크 게임. 외계인들하고 후속의 게임이잖아요. 후속의 외계인들하고 막 싸우고 막 맞아요. 어설펐던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이클 잭슨이 사랑해 보라해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대박 나는 건데. 연애 시뮬레이션이면 되죠. 네, 되죠.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약간 방탄과 모바메라고 아이즈원 같은 곳은 이미 약간 아이즈원 member들이 직접 매일 손편지하고 문자를 써주면 그걸 유료로 돈 내고 봐요. 에이씨. 근데 그거 아저씨들 엄청 환장합니다. 엄청 하잖아요. 근데 그냥 결국 아이즈원이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네. 일본식으로 간 거 아니야. 그렇죠. 악수회랑 뭐가 달라? 악수회는 내가 아이즈원은 망한다고 했지. 그런 식으로밖에 돈을 못 벌면 음악과 춤과 무대로 승부를 해야지. 악수회는 안 합니다. 하이터치. 거봐. 하이터치만 합니다. 내가 걔네들 떨어뜨리지도 않아봤다니까. 이상한 애를 뽑았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식으로 방탄도 게임으로 이제 연애하는 듯한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하고 리액션이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연애 시뮬을. 그러면 이제 이게 IPO가 있으면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미스터 근데 선샤인이 있다면 만약에. 남자 아이돌 얘기하니까 되게 의욕 떨어진다. 얘기도 귀에 안 들어오고. 아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물론 아이유 카카오 아이유 있으니까. 실제로 아이유는 카카오 한 번 송년회 때 와서 좋은 날을 불러줬다고 합니다. 우리 가장 노래 잘하는 직원이죠. 최고로 노래 잘하는 직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저는 이 한국이 뜨고 있는 이 컨텐츠들이 넥슨이 붙어버려가지고 게임업과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사실은 그 멜론을 사면 이수하면서 사실 그런 식으로 변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사실 무릴 텐데 이랬었거든요. 우리 되게 비싸게 불렀는데 그걸 샀어요. 받았어.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재무 구조를 완전 살리고 있죠. 멜론. 네. 캐리하고 있죠. 네. 약간 SK의 테디 느낌? 모든 키를 먹여 살리는. SK도 분위기 안 좋았죠. 가슴 아프네. 그러면 약간 고스트 느낌, 성령자 느낌? 약간 키를 씹어 먹어 주시는 지금. 진짜 멜론 없었어 어쩔 뻔했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요즘. 맞아요. 네. 자, 아무튼 넥슨발 지금 그 매각이 10조라는 돈이 그리고 이제 김정주는 저는 이제 10조를 털고 나면 현찰을 생기면 이 돈을 뭘 할까? 10조로 뭐할 진짜. 근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특성상 이걸로 그냥 놀지 평생을 못해. 놀고 먹지는 않은 그 놀고 먹기는 너무 큰 돈이야. 그리고 그러서 놀고 먹을 분은 그 돈을 못 벌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쯤 놀고 먹을 사람은 그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아마 그 돈으로 또 뭔가 투자를 하고 어떤 회사를 키우거나 뭘 하겠죠. 이제는 자기가 뭐 일선에서 개발 이런 짬은 아니니까
VC 하든지. 예, VC 같은 거를 하든 뭔가 해서 뭐 또 새로운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다시 튀어나오는 거 봐봐. 결국 다음 소카. 야, 그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타다로 그냥 뒤집어 놨죠 사실은 어쨌건 완전히. 아니 이재용 다음 창업자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다음에서 뒷방으로 물러났단 말이야. 한참 전에. 한참 전에 물러 갑자기 다시 튀어나와. 놀고 먹는 게 힘든가 봐. 그리고 뭔가 해야죠. 돈도 많은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안이 오겠어요 그분에게. 주변에 사업하고 싶은 인생들이. 그래서 소카를 그분이 잡아서 좀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소카 같은 거를 이용을 안 해서. 소카가 아니라 광고가 타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카가 아니고 타다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타다로 굉장히 한번 뒤집어 놨죠. 타다가 오랜만에 뒤집어 놨고 이재용님이 오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약간 공중전, 그러니까 여지까지는 공유 경제하는 사람들이 여론전에서 밀렸거든요. 택시 운전사의 조직력에. 네. 근데 이재용님은 이제 스타니까 이분이 공중전, 언론이나 이런데 빵빵 때리는 거죠.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조선일보든 뭐 시사인이든 이런. 그런데 계속 나가서 이게 소통한다. 트렌드고 공유경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홍보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기존의 기득권들이 하는 논리를 이제 깨는. 그러니까 이게 대결을 하고 정치판과도 이제 1대1로 맞다이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분은.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과 이제 협의체 같은 거에서도 이제 힘이 파워가 생긴 거죠. 훨씬. 나는 이재용 되게 싫어했었어요. 되게 못생겼거든요. 근데 마누라가 아나운서랑 결혼했을걸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돈은 잊고 와야 되겠구나. 아니 홀 사장님도 인생 역전이잖아요. 아닌가요? 내 마누라가 이쁘죠. 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렇게 생긴 놈하고 안 어울리는데. 그리고 하기다 홀 사장님도 결혼하기 전에는 전성기 때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맞아, 아까 아이돌 스타일처럼 생겨가지고. 예. 예. 어렸을 때. 근데 잘생기셨었어요. 어렸을 때 잘생겼어요. 약간 네. 아이돌 스타일. 잘생기셨었습니다. 그래도. 예. 이사님 안 계시나? 이사님 오늘 안 계신 것 같아요. 물음표 많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오늘 약간 쉬고 계시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진짜 이사님 소원? 제가 어렸을 때 아니면 어렸을 너무 때 어이없어서 채팅 못 치시는 거 아닌가? 약간 아이돌 스타일. 아니 잘생기셨어요 정말로. 예,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쟤는 좆다리 생겨가지고 돈만 많으니까 아주 아나운서랑 결혼하는구나 막 이런 이런 생각이 근데 그런 것도 좀 감수성 없으신 것 같아요. 뭐야? 아나운서는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카기사 그러고 보니까 한컴 그렇죠. 그분이 또 이제 그 누구죠? 갑자기 한컴은- 배우님 배우 그분 제일 유명한 분 김희애? 김희애. 네. 김혜여잖아요. 네, 그분하고 결혼하셨어요. 얼마 전에 JTBC 아나운서 빡빡이한테 갔잖아. 근데 그 빡빡이는 잘생겼어. 그분은 잘생겼고 잘생겼죠. 뭐 좀 타투하고 좀 힙스터죠 약간. 힙스터십니다. 돈도 많고 빡빡이 잘생겼어. 그분도 근데 재혼이어서 좀 약간 좀 어머니들 사이에서 민심이 좋지 않더라고요. 네, 민심이 킹가침이 좋지 않다. 네. 그래? 저는 어머니 민심도 중시하기 때문에. 어머님 민심으로 저 어머님이 아니라 이제 이 준마 피셜 많이 듣거든요. 예. 우리 와이프의 그쵸. 이 라인. 동네 친구들. 네. 일단은 확실한 거는 준마 피셜로는 페미들 졸라 싫어합니다. 그렇죠. 엄청 싫어. 준마들 페미들 네. 졸라 안 싫어. 먹히는 거야. 정신 나간 년들이라고 네.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82년생 김지원 보고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보던 한 말이 야 이러면 직장은 어떻게 다니냐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며느리도 없는데 뭐 어쨌든 뭐 근데 저는 사실 채식주의자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은 약간 웹소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전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불운을 다 때려 맞은. 그러니까 82년도에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 진짜. 그것보다 약간 좀 저는 그러니까 소설적으로 좀 테크닉적으로 좋은 소설은 아니다. 너무 좀 그러니까 너무 좀 몰고 갔다. 근데 그래서 대중적이긴 한 것 같아요. 웹소설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대중성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자극적이잖아. 일본에서도 지금 난리 나거든요. 사실 한국이 약간 왜냐면은 주인공이 불행하려면 그 정도 급은 돼야지 소설이 되지. 한국이 약간 동아시아에 약간 지금 그 빨갱이의 산실이 됐어요. 약간 일본에서는 이 82년생 김지영이 히트했고 또 중국은 중국 운동권이 그렇게 요즘 택시 운전사를 본대요. 그거 보면 좀 마음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그 맞아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 특히나 그 뭐 1987이라든지 그쵸. 택시 운전자라든지 우리나라 민주화된 영화들 보고 되게 부러워하는 예. 약간 불온소적 같이 됐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거, 그런 거 있죠. 약간 한국이 좀 아시아 리버럴이만 약간 핫해요.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촛불로 끌어내리는 나라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힙한 나라예요. 그렇죠. 이상한 나라. 한 명도 안 죽이고가 중요하죠. 예, 피 하나 흘리지 않고. 노랑조끼는 엄청 다쳤거든요. 엄청 다치고 대통령도 안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엄청 뜨거웠어요.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어떤 그 민주주의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힙해요, 진짜. 맞아요. 왜냐면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 기술들이 너무 많아. 그쵸. 그리고 이게 세계 지도에서 요만하거든요. 쪼만하죠. 그리고 그리고 그것도 늘만. 우리가 왜 이렇게 네덜란드 조그만데 운동 잘하지? 라고 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뭐 벨기에 왜 이래 뭐 네. 이런 축구 왜 이렇게 잘해? 그거 아세요? 세계 그 K-팝 그룹인데 백인들이야. 아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백인들이야. 안 나네. 근데 백인들인데 한국어로 노래하고 한국 K-팝 스타일로 해가지고 하는데 칼군무하는데 네. 근데 춤을 잘 못 춰. 네. 그게 욕 문제야. 바가지로 먹어. 왜냐면 그런 거는 진짜 한국식 닭장 시스템으로 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백인들이 그냥 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닭장으로 짝짝짝 해줘야 이거를. 예. 그래서 이상하게 이게 칭찬이야 여기야. 아니 근데 저는 그걸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탄이 증명해 버렸거든요. 이게 세계적으로 먹힌다는 거를. 예, 기계적인 춤. 그 방탄의 춤은 사실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어가지고 네. 세계적으로. 예. 그 무대의 퍼포먼스가 네. 너무 좋으니까 저도 이제 뭐 BTS 방탄소년단 이러길래 그냥 아니 남자 아이돌에 우리 관심 별로 없으니까 그쵸. 관심 없죠. 우리 딸이 BTS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도 얼굴이 누가 누군지를 도저히 모르겠어. 애들이 거기다가 요즘 애들은 메이크업을 너무 진하게 해갖고 맞아요. 진하게 하죠. 진짜 모르겠어. 얼굴을 맨날 지금도 틀려요. 근데 이제 알아야 되니까 막 듣고 좀 보고 했거든. 근데 잘하긴 잘하더라고. 저는 사실 이제 K-팝 유튜브를 취미로 하니까 아우어 K-팝 구독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저는 방탄이 더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표준보단 잘하고요, 확실히. 네. 모든 걸 다 약간 육각형? 소드 같은 탑솔로 치면 모두 다 육각형이다. 막 특급으로 막 기인으로 막 루시아나 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육각형이다. 프로듀싱도 하고 뭐 작곡도 하고 춤도 잘 추고. 근데 이 방탄의 또 하나의 매력은 팬 서비스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이 팬덤을 서비스하는 능력은 최고여서 그런 소통 능력이 아이돌은 최고다. 그렇게 가야지. 네, 소통이 최고다. 문자 보내서 유료로 뭐 이런 거 짜치게 진짜. 아 근데 아이돌 그거는 일부의 일부. 아 여기서 또 일부 드럼인가? 아, 일부다. 아. 야 이거 왠지 그리고 이게 됐나? 저는 전 사실 아이전에 되게 약간 의심을 하긴 했었어요. 음악에 저는 일본 멤버가 셋이나 있는데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저는 전 잘 아이전 나왔다고 앨범이 봐요. 그거에 비해 제 걱정에 비하면 굉장히 잘 나왔다고 봅니다. 제 걱정에 비하면. 아 노래가 잘 나왔다고요? 제 걱정에 비하면. 제 걱정은 사실 정말 저는 아래였어요. 저는. 라비앙 로즈인가요? 그쵸. 전 괜찮다고 더 아래였어요. 그 노래가 좋아요? 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거랑 그 앞에 오마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아들이 좋아합니다. 나는 라비앙 로즈를 처음에 딱 나왔을 때 호수야 저거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딱 듣고 끝까지 안 듣고 1번 진출 예. 해야 된다. 이거 한국에서 가야 안 통한다. 안 통했잖아요. 근데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즈원이 좋은 거야. 그 아이즈원의 음악의 특징이 약간 그러니까 라비앙 로즈 잘 뽑혔대. 망했잖아. 뭘 잘 안 뽑혀. 망했대 그 정도면 네. 탑 한번 찍었잖아요. 근데 라비앙 로즈는 못 찍으면 그 등신들이 지금 얼마나 밀어주는데 그걸. 지금 여기 다 좋던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라비앙 로즈가 어떤 노냐면 A, B, C, D인데 곡이 낮아지고 뭐 이런 게 전형적인 퍼포먼스 위주 곡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춤을 봐야 되는 노래인데 맞아요. 뭐 솔직히 저는 히트곡이 될 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 그 곡을 했던 게 놀랐고 일단 그 강단에 또 하나는 라비앙 블루 말고 내가 얘기했잖아. 몇 명 딱 떨어지는 순간 얘네들은 안 된다. 떨어지는 순간 아 이거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저주지 저주. 얘네 뽑아야 되는 애를 안 뽑고 엉뚱한 애를 뽑아놓고 떨어지- 빵톰이 이런 애들 왜 뽑아놨냐고. 아 왜 도대체. 나의 1픽인데 왜 그래요? 뻥통이 1픽이잖아. 아, 나걔 될 줄 알았어 딱 이제 보자마자. 아이즈원으로 가나요? 여기서 이렇게? 아니야 빵통이는 1픽 갈 줄 근데- 알았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프로듀 걔는. 48 이후에 그 일본인 mem버 3명의 인기가 실제로 많이 올랐대요. 일본에서도 인지도 오르고 그리고 좀 재밌던 게 미유였나요? 그 일본 멤버 중에 네. 떨어진 애 있잖아요. 걔가 한국을 쫙 돌고 갔거든요. 그리고 소문에 미유, 예. 미유 그리고 그분이 소문에 의하면 그 안테나와 미스틱과 아. 접촉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분이 친한파에다가 프로듀서여가지고 걔가 저기 뭐지 온누리 교회 일본 지회 거기 멤버예요. 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일본에서 진짜 힘든. 표가 돌아가. 아니 그래갖고 내가 아니 대형 교회 동원인가요? 유튜브에다가 온누리 교회 회원분들 안녕하세요. 온누리 교회 교인 미유입니다. 한 번 하면 될 거를 왜 안 하지라고 저 봤어요. 저 그거 본 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니고 저 미유님이 그게 아니고 저 미유님이 일본어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른 거 봤어요. 맞아요. 예, 봤어 진짜 봤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뭐 CCM을 부르려고 넘겼는데 이제 갑자기 딱 하고 그래갖고 딱 나는 네. 그 떨어지고 나서 무슨 생각했냐면 온누리 교회 투어 한번 할래나? 나 그 생각했었거든. 근데 또 미스틱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맞아요. 예. 윤종신님이 교인이어가지고 온누리 미우가 아니라 미유 타케우치 미유. 예. 그래서 그분이 어쨌건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과 한국 또 일본 시장이 굉장히 건전한 시장이잖아요. 크고
가장 약간 장르 음악이 바람직하게 좀 발달한 곳이고 끈끈한 곳이어서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아이즈원 실제로 일본 지금 진출했죠 이미. 일본에 그쵸, 뮤직비디오 괜찮죠. 내가지고. 예. 뭐. 일본으로 바로 가서 한국에서 활동 좀 하고 바로 갔어요. 제가 뮤직비디오 절반 보고 한국 최대한 짧게 정리하고 일본 가야 된다. 일본에서 먹히잖아. 일본에서 먹혀. 근데 사실 일본에서는 그 정도 멤버로도 먹혀. 근데 사실- 장원영 한 명밖에 더. 장원영과 몇 명 딱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반찬 밑반찬들이지. 이건 아 굉장히 이거 여왕의 신부 같이 나왔어야 됐는데. 공격하시. 아니야 채연이 있는데 채연이 왜? 저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한국이 아이돌 음악의 수준이 진짜 높아져가지고 지금 방탄 이후에 신인 그룹이 싹 죽었어요. 사실은 신인 그룹이 잘된 그룹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븐틴, 뭐 아이콘, 위너, 뭐 NCT 다 거의 동기급이고 NCT는 약간 뒤인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NCT 망했다는데 NCT만 망한 게 아니고 다 죽었어요. 방탄 이후에 여자 걸그룹도 3대 그룹사 그 블랙핑크, 레드벨벳, 트와이스 말고 거의 싹 다 그쵸. 죽었다가 이번에 아이즈원 하나가 이제 오디션 덕에 좀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명하고 아이즈원을 갑자기 동급으로 넣는 거야? 아니 그 그냥 급이 그 아니고 후보가 그 없다. 이후에 예. 그 이후에 튀어나온 게 G-아이들하고 아이즈원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데뷔한 그룹 중에 좀 튄 그룹이. 그러네. 제가 딱 얘기했죠. 아이즈원 멤버가 딱 나오자마자 이거 빨리 여자친구 작곡가한테 가야 된다. 이 멤버로는 노래가 겁나 잘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여자친구처럼 저는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난 여자친구 작곡가한테 갔어야지. 노래로 승부했어야 돼. 근데 노래로 승부하기가 힘든 게 노래가 너무 라비앙 로즈가 별로야. 그러니까 그 아까 정도는 얘기했듯이 안 돼. 그거는 액션 보여주는 음악이라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 명이 들어가 있잖아. 춤 잘 추는 애들이. 그럼 얘네를 앞에 내보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겁나 좋다는 여자친구 일본선 만급이라 그러는데 일본선 여자친구 스타일이 너무 흔해요. 그게 나쁘단 게 아니고 그리고 예. 여자친구는 노래가 좀만 안 좋아도 그러니까. 관심이 뚝 떨어지거든. 맞아. 그래서 여자친구는 곡으로 간 스타일인데 오히려 이렇게 대중성 있는 곡으로 한 게 위험해요. 봐봐, 아이즈원 노래 잘하는 애 별로 없지 않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예. 해소리가 들어갔어야지. 메인 보컬로. 야, 이 얘기 가고 싶었던 거야. 해소리를 노래되지. 아니 왜? 그러니까 일픽이 이렇게 끌고 일픽이. 갈 만한 힘이 부족하잖아. 일픽이 이렇게. 뒷심이 부족하다니까 근데 아이즈원은. 사실 이런 말은 있어요. 트와이스가 오디션을 뽑았잖아요 멤버를. 마지막에 두 명을 어거지로 넣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래가지고 무대가 살았다는 평이 있어요. 사실은 특히 JYP 픽 말고 그 이제 오디션 그 이제 그 스태프 픽이 관계자들, 있었는데 스태프 픽, 스태프 픽이 없었으면 모모가 안 들어가서 맞아. 춤 소화력이 좀 부족했을 거다라는 설이 많아요. 네, 이건 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즈원 그거 할 때도 그 PD가 적폐라고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쵸. 근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그 사람은 나랑 만날 수 없어. 그 새끼 문제가 많아. 근데 사실 오디션 프로가 원래 그래요. 너무 몰고 가잖아. 오디션 프로가 원래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좀 이렇게 오디션으로 사람 뽑는 게 문제라는 말도 많고 역시 사람은 역시 사람이 먼저다. 역시 이렇게. 재밌잖아 근데. 재밌죠. 그쵸? 네, 재밌죠. 재밌으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아저씨들 욕하면서 보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욕하면서 다 보셨잖아요. 아니 그 이거는. PD도 자기 욕 먹어도 시청률 잘 나오고 자기는 성공했는데 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즈원 이야기를 올려요. 왜 올리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홀스 형 벌써 낚이셨잖아요. 아이즈원은 맨날 낚이더라고. 맨날 싸워 아이즈원 얘기하면은 댓글에 그게 좋지. 맨날 싸워가지고 맨날 만선이야. 36만 만선이요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이즈원을 맨날 하고 있어요. 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저도 한번 해야 돼. 해소를 중심으로. 하시면 대박 날 거예요. 적폐 아이즈원. 다 나올 얘는 거예요. 아이즈원 일본에서도 중박밖에 못 치는 이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문자로 악수회 같은 따위를 해야 되는 이유. 제가 트와이스 뭐 다 해봤거든요. 뭐 블랙핑크도 하고 SM도 얘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이존 얘기하면 갑자기 막 한국, 일본 싸우고 갑자기 얘 싸우고 미유가 나왔어야 합니다 하고 막 또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씨발 해소리는 왜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아이존이 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떡밥용 그룹이에요. 안 완전.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 잘 되고 있다니까. 이 정도면 잘 된 거지. 아니 CJ가 그렇게 하면 이거밖에 안 돼서 망한 거야. 그 정말 잘된 에너지를 거죠. 아니야, 그렇게 아니야, 에너지를 아니야, 아니야, 쏟아부었는데 해소리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에이, 빵빵 갑니다. 다음번에 꼭 그 콜스 형님 그 이제 혼자 하시는 거 있잖아요. 시사건건에 거기서 해소리 한번 하시고 한번 대박 날 거예요. 한번 이제 대박 날 겁니다 아마. 이 정도는 망한 거라고. 전 잘 된 거. 아니 봐봐 아이즈원하고 워너원하고 아이오아이하고 원어원, 아이오아이하고 아이즈원하고 보시면 딱 왜 갑자기 침묵이? 왜? 갑분싸. 그러니까 아이오아이에 비하면 아이즈원이 훨씬 더 잘 됐다는 거죠. 아 그렇게 비교해야 돼? 그 걸그룹이니까요. 여돌이랑 남돌이랑 차이가 걸그룹과 있으니까. 보이그룹은 예. 아예 그러니까 트와이스는 아이오아이가 더 잘 됐지. 아니죠. 아이오아이보다 훨씬 잘 됐죠. 아이즈원이. 아이오아이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이오아이가 더 잘 돼. 누가 더 잘 돼?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 말고 돈으로 보는 거지 네. 수익성으로 아이즈원이 훨씬 그러니까. 높아.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 IOI는 지금 뭐 청아라든지 그 멤버들이 이제 지금 잘 되는 거고. 아, 걔네들이 흩어진 네. 다음에 망한 거고 걔네는 지금 같이 아닌데? 뭉쳐 있을 때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대중과 그 아이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차이인 아니 것 같아요. 저는 아이돌 시선 음악 차이.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아이즈원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 네, 저는 아이돌을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지. 아니 아이오아이는 뭐지? 블랙핑크라든지 뭐 아이오아이는- 트와이스 노래를 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도 몰랐어 아이돌. 저는 정말로 아이오아이는 들으면서 진짜 박진영이 살렸다. 너무. 맞아 아, 그곡 맞아. 하나 그걸로 하나야. 살렸다. 예. 그 곡은 인정합니다. 저는 그 곡은 인정하는데 우리 아들 나머지는 얼마나 좋아하는데. 핑미도 괜찮았잖아요. 핑민 맨 처음. 네, 그건 근데 핑민은 약간 오디션 빨이 있었죠. 핑민은 좀. 핑미도 있었고 사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히려 워너원이 전 에너제틱은 너무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곡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곡을 결국 끝까지 못 뛰어넘었어요. 해체 때까지. 그게 좀 오히려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너무 곡이 좋았다. 네. 아이오아이는 사실 너무 말고는 이제 와서는 좀 핑미 있었죠. 핑미 처음이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이었으니까 핑미는 그쵸. 정말 그 100명이 한꺼번에 춤추는 그 비주얼 쇼크가 있었잖아요. 사실. 핑미.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AKB 뭐 이런 컨셉을 따가지고 왔는데 이게 AKB를 짧게 그냥 치고 빠지는 거잖아. AKB는 1년에 한 번 막 총선을 하고 그쵸, 막 난리 나고. 전국에다가 막 다 뿌려놓고 맞아요. 지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되게 피로도가 높은 반면에 얘네는 이제 잠깐 하니까. 쫙 해가지고 뽑고 활동하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해산하니까 그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곡 선정도 너무 좋았던 게 구준엽, 김창완 이런 옛날 분들이 약간 좀 솔직히 해서 고급 음악은 아니잖아요. 핑미가 약간 쌈마에 같으면서 대중적으로 딱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느낌에 맞게. 음악은 말이죠.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것도 그렇죠. 핑미를 아이오아이가 불렀으니까 고급 음악이 되는 거예요. 고급 음악인지 뭐냐 중요한. 핑미가 트와이스가 불렀어봐. 고급 음악이 되는 거야.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왜냐면 트와이스는 사실 굉장히 음악적 컨셉이 명확한 그룹이기 때문에 핑미 같은 걸 부르면은 깨져요 그 느낌이. 아 그래요? 그 정확한 그건 음악적 아닌 특히 것 같아. 컬러팝이라고 정확한 느낌이 있어요 트와이스는. 저는 네. 고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자, 수다건 거 이제 시간. 걸그룹 썰로 끝나네 아저씨들 갖고 역시. 진짜 아저씨들 갖고 결국 걸그룹 갖고 싸우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한당 얘기할 때는 아무도 이렇게 목소리 안 높였는데 걸그룹 얘기할 때는 나 진짜 홍준표, 황교안 싸움하는 거를 우리가 왜 얘기를 해야 돼? 사실이 궁금하지도 않아. 걸그룹 얘기할 때는 막 피처 진짜. 적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걸그룹 뭐가 얘기할 궁금해? 때는. 홍준표가 되든 황교안이 되든 뭐가 자한당한테도 적폐라고 안 했는데 비대한테 적폐를 해. 내가 홍준표, 황교안한테 욕 안 하는데. 진짜 아이오아이 PD 아니 아이전 PD한테 아이전 PD는 욕해. 시사 건건이 아니라 그냥 아이돌 건건을 해야 되는데. 진짜 김진태 아래에 안준영이다. 홀스형에게 홀피셜. 홀피셜인 걸로 오늘은 진짜 너무 재밌었네요. 역시 자, 아이돌이다. 네. 자, 시사건건 이번 주 준비된 이야기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오늘 크리스님, 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